안녕하십니까. 백성문화대학의 오현진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근시 사례 연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접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검사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소개되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검사 방법뿐만이 아니라 교정 방법의 다양한 시도 그리고 또 교정하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다양해지면서 또 소비자들의 어떤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접근해야 되는 방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룰 것은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전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요. 전형적인 방법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좀 리뷰를 하시면서 좀 더 새롭게 접근해보고 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은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또 조제 가공이 좀 용이해진 것도 있고 또 디자인이 조금 더 새롭게 접근된 것도 있어서 이전에는 좀 기피했던 것들이 이제 다시 또 사용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사례는요, 9살의 여자아이의 사례입니다.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뭐 근시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여자아이들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활동성에 있어서 조금 얌전하다고 합니다. 임상에서 보시면 남자아이들은 안경이 자주 부러져서 오는데 여자아이들은 부러져서 오는 경우들은 별로 없는데 어, 렌즈에 흠집이 났을 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금만 흠이 나도 금세 알아채서 안경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고 합니다. 예, 현재 착용하는 안경으로는 멀리 보이는 물체가 좀 흐려 보인다라고 합니다. 즉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한 편인데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좀 흐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좀 흐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금방 알아채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현재 안경이 1년 전에 검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검사했는데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민감하다라고 우리가 보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났을 때에 근시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시인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 조금 더 드러나는 현성원시가 되었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으니까 정기 검사를 통해서 온다면은 제일 정확하긴 한데 정기 검사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검사 시기를 놓치거나 검사를 했어도 처방전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1년 전에 검사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학교 생활도 굉장히 양호하고 독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죠. 근거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현재 안경을 착용해서는 보니까 예, 마이너스 2.25, 025에 80축이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25에 예, 95축입니다. 지금 0.6, 0.5에서 하나 못 보는 정도인데요. 가림 검사했더니 정이 잘 나옵니다. 어, 조금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의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 아이가 잘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근거리에서 이런 때는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근시라고 할지라도 난시가 025 들어가 있는 상태의 안경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한다면 근거리에서 한번 검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에서는 1.0 나오고 있네요. 가림 검사했더니 정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폭주 근점 했더니 2cm 나왔네요. 예, 2cm 나왔고 검역법을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원에서는 검역법을 거의 안 하고 계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레티노스코프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레티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 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의 9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의 90 정도 나왔습니다. 이 025가 굉장히 민감한데도 나옵니다. 검역법 조금 어려우시면 AR 이용하셔서 완전 교정 도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권합니다. 자각식 굴절 검사 했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의 75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의 105축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위 검사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의 나왔고요. 융합 버전스, 베이스 융합 버전스 했을 때 8, 3 정도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 융합 버전스 했더니 10, 그 다음에 20, 1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0cm 했을 때는 사위 검사 했을 때 오프리즘 4, 4위 정도 나왔고요. 근거리에서 베이스 인 했을 때 6, 18, 그 다음에 4 정도 나왔고요. 베이스 아웃 융합 버전스 했더니 24, 32, 15 정도 나왔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RA, PRA 가봤더니 40cm에서 양성 상대 조절, 예, 음성 상대 조절입니다. 지금 NRA가 이게 음성 상대 조절이고요. PRA가 양성 상대 조절입니다. 이 음성 상대 조절이 플러스 2.25 그리고 양성 상대 조절이 마이너스 1.0 나왔는데요. 보통 이거 어린아이들인 경우에는 거의 1대1 비율 정도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 ACAB 레이쇼가 이제 B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6대1 정도 나왔습니다. 조절력이 15 정도 나왔는데요. 눈은 전체적으로 눈의 상태, 위생 상태나 이런 거는 건강한 편이고 안압도 정상이고요. 시어 검사도 다 정상이고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험태를 착용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전 안경 도수에다가 마이너스 0.75 왼쪽은 마이너스 1을 추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나왔고 근거리에서는 추가 렌즈가 더 없어야 더 크고 약간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에서 1.0 시력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새로운 도수에서는 아까 오프리즘 4, 4위가 나왔어요. 근거리에서. 그래서 이전 안경이 더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수, 이제 검사를 쭉 해보시면서 점검하면서 일단은 평가를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 이제 검사를 해보시고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시게 되는데요. 양압모두 좀 근시도는 증가했습니다. 예, 근시도는 지금 마이너스 2.25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다 마이너스 3 왼쪽도 오른쪽도 마이너스 3으로 다 증가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0.75 정도 증가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정도 증가했습니다. 뭐 025긴 하지만 그래도 왼쪽이 조금 더 증가했고요. 폭주 상태는 좀 과다합니다. 폭주가 좀 과다한 상태이고요. 근거리에서는 보니까 베이스인 버전스가 좀 낮고 상대 양성 상대 조절력 예, PRA가 좀 낮은 편입니다. 아까 플러스 2.25가 NRA였고요. PRA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1대1 정도 비율이 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방할까요? 물론 오른쪽 왼쪽 봤을 때는 도수는 원거리에서는 1.0 나왔으니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5에 7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25에 105축 합니다. 원거리 교정 도수에서 이거 자각식 굴절 검사 결과값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요.
근거리에서는 지금 오히려 오프리즘 내사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전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전 도수가 더 맞았죠. 이전 도수는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2.0이었잖아요. 난시는 그대로였고. 그러니까 애들을 똑같은 도수로 넣어줬습니다. 근거리에선 좀 도수가 낮은 걸로 해줘야 되죠. 오히려 안경을 두 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전 안경으로서는 근거리, 새로운 안경으로는 원거리 이렇게 해주면 더 좋죠. 근데 가입도가 플러스 1로 결정된 이유는 여기에는 0.75만 낮게 하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그레디언트 ACAB를 고려했을 때 근거리 사이를 정의해서 0.6 정도 프리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6대 1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1로 한 겁니다. 렌즈 디자인인 경우에는요, 폴리카보네이트를 권하는데, 외국에서는 폴리카보네이트 권하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폴리카보네이트를 조금 권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활동적이고 아이가 좀 이제 그 스크래치 나는 거에 좀 민감하다 그러면은 폴리카보네이트 하면 좋은데요. 이거의 좀 단점이 뭐냐면 그 사용하는 그 조제 가공을 하는 기기 있죠. 그 옥습기가 폴리카보네이트 가공 옥습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 옥습기 휠이 폴리카보네이트를 할 수 있는 휠이 있으면 하시는데요. 없으시면 휠이 망가져요. 휠이 망가져서 다른 CR39라든가 다른 기기를 하는 다른 렌즈 재질을 할 때 잘 그 가공이 안 되거나 렌즈가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 취업하게 되시는 안경원에서 그 폴리카보네이트를 다룬다라고 하시면 그런 가공 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옥습기에서 그 휠이 없다 그러면은 폴리카보네이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재질보다 굉장히 좀 거친 휠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휠에다가 그 폴리카보네이트 하게 되면 폴리카보네이트도 좀 그러니까 덜 가공되면서 밀려버릴 뿐만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가공하게 되면 다른 렌즈들이 밀려버려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다루면 폴리카보네이트로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중 초점 렌즈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잘 권하지는 않죠. 근데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인 경우 한 개의 안경으로 쓰기 때문에 바이포컬 권하는데 만약에 바이포컬 권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냥 두 개 안경 쓰시면 됩니다. 이런 바이포컬 라인으로 권하는데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이거 권하면 좀 아이들이 놀린다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진 않는데 집에서는 이거 사용해 주시면 좀 편하시겠죠. 집에서는 좀 양해가 된다고 하게 되는데 형제들이 좀 요새는 한 명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족과 있을 땐 괜찮은데 또 다른 친지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제 두 개의 안경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검자, 그러니까 즉 착용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눈에 아이가 좀 잘 받아들이면 좋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아서요. 외국인의 사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본인과 보호자 교육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 근시도가 일단은 증가해서 새로운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10대 중반까지는 근시도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원거리, 근거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도수를 사용하게 되면 근시도를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안경으로만 아니면 그 아까 같이 그 이중 초점 렌즈가 아니고 원거리로만 계속 쓰게 되면 좀 더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개 사용하거나 이중 초점 렌즈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근시도를 늦추는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때는 요새는 근시도 진행을 낮추는 관점에서 가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 근시 진행을 조절하는 기능성 렌즈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제가 이중 초점 렌즈만 얘기했지만 보여드렸지만 기능성 렌즈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멀티포컬 렌즈 있죠. 멀티포컬 렌즈가 노안 교정용만이 아니라 이렇게 근시 진행 조절을 하는 렌즈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린이용 렌즈로 사용이 되는데 멀티포컬이라고 하게 되면 자칫 노안 교정용 렌즈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근시 조절용 렌즈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필요한 경우라면 조금 설명하셔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왼쪽 눈이 근시도가 조금 더 증가했고요. 근거리 내 사이가 있으니까 바이포컬 또는 멀티포컬 다초점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양한시가 있어요. 양한시 이상이 폭주가다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입도에서 근거리, 원거리 반드시 다른 도수 써주셔야 이제 집중도 잘 되고 잘 볼 수 있고 사위라든가 이런 게 유발되지 않는 케이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28살의 중학교 교사의 사례입니다. 현재 안경 착용하고 있고요. 이분도 멀리 보시는 게 좀 불편한 상태인데요.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아마도 이제 워낙 야외 활동 좋아하시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집 짓기 일을 좀 하신다고 합니다. 뭐 요새는 보니까 이런 그 봉사활동으로 집 짓기 활동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다른 특이점은 없는데 워낙 야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경으로 보니까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1.25 그리고 마이너스 1.25 050 175축 했을 때 1.0 잘 나왔고요. 마이너스 1.5 025 180 착용하고 계시는데 1.0 잘 나왔어요. 현재 안경으로요. 혹시 몰라서 가림 검사했더니 정리 잘 나왔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근거리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안경으로서도 1.0 잘 나왔습니다. 가림 검사했을 때도 잘 나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되셨을까요? 근거리에 대해서도 원거리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검연법을 실시했더니 조금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마이너스 1.75, 마이너스 1.5 정도 나옵니다. 지금 SRX 같은 경우가 자각식 굴절 검사입니다. 자각식 굴절 검사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SRX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0, 18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050, 180. 축이 조금 더 175를 착용했었는데 180을 했을 때 훨씬 더 1.0 이상의 시력 더 개선됐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앞에선 1.0이었었는데 올라가니까 축 방향 조금 바뀌고 도수가 025 정도 변화됐죠. 025 정도 변화됐더니만 1.0보다 조금 더 2개 정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양안은 이 정도 됐습니다. 사위 검사했더니 일프리즘 외사위가 나왔고요. 융합 버전스는 요건 안 나오고 9, 4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아웃은 12, 22, 7 정도 나왔습니다. 근거리에서 사프리즘 내사위 14, 22, 10, 그 다음에 14, 28, 9 정도 나왔습니다. 맨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폭주근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NRA, PRA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눈도 건강하시고 안압 측정 시야 검사했을 때 다 정상 나왔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근시도가 오른쪽 약간 아까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025 정도 증가했지요. 좌는 난시도가 아까 조금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50으로 난시도 실린더 값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사이도나 융합 버전스나 NRA, PRA 다 정상범위였어요. 어떤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났었을까요? 보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그 축 변화가 있었던 거.
예, 28살인데 축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시도가 약간 변한 거, 예, 아마도 난시도의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월등하게 1.0의 시력이 질적으로 향상된 것, 예, 굉장히 민감하신 분 같습니다. 민감하게, 즉 난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수는 025 도수이긴 하지만 난시도 025는 그리고 난시축 5도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양에 민감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처방은 그대로 마이너스 150하고 마이너스 150을 했었는데 좀 고민되는 것이 아까 우리가 검영법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오른쪽은 그 레틸 했을 때 마이너스 175에 마이너스 025에 180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학 19조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 050에 180이었습니다. 왼쪽 눈은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050에 180이었고요. 그리고 그 자학 19조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150에 마이너스 050에 180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선택을 했냐면요. 실은 여기 앞에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검사 거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검사가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보여드리자면 그 실제로 이게 6m 제가 검사 결과 지금 6m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은 최종적으로 검사할 때 어, 검사 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 4m 거리에서 검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그 처음에 원거리에 대해서 원거리 시표가 우리 안경호에서 원거리 시표가 6m용인지 4m용인지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4m형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원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요, 확실하게 4m용보다는 6m용으로 권하는 것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안경원에선 예전에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4m용 해도 되고 3m용으로 하거나 2.5m용으로 해서 거울을 보면서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요새 많은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사에서 오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한점이 수치상으로는 있지만 뭐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하는데 민감한 눈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난시도에서 025 난시도에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해서요. 웬만하면 확실한 6m를 기준으로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시 검사해서 1.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 하셔도 되고 야외에서 집 짓는 일 한다 보니까 혹시나 파편 때문에 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그 선글라스용이나 아니면 뭐 고글 같은 것들도 권할 수가 있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이 되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팅이 되어 있는 것 해주시면 좋고요. 단초점 렌즈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시도 좀 증가됐다 설명해 주시고 새로운 처방으로 시력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용 환경 도수, 그다음 근시도, 원시도, 축방향 변한 거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축방향이라든가 원주 도수가 좀 변화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시력이 향상될 수 있는 눈이라는 것, 그리고 민감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안경이 조금만 비틀어진다고 하더라도 민감도 때문에 그 안경 그 시력이 조금 저하될 수 있으니 항상 잘 착용할 수 잘 관리하고 잘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40세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입니다. 매년 검사를 받는 분이시고요. 근데 콘택트 렌즈 착용을 좀 희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40살 정도 되게 되면 콘택트 렌즈 착용을 할 때 노안의 시작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시력은 잘 나올 수 있게 활동할 때 모든 활동에서 완벽한 시력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현재 그 시력에 대한 만족은 아주 좋은 편이고 특별하게 어떤 특이사항은 없고요. 현재 사용 안경도 별 문제는 없고요. 뭐 독서라든가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시게 되겠죠. 검사를 해봤더니 6m 정도, 예, 이제는 6m 맞습니다. 6m에서 마이너스 6디옵터 그리고 마이너스 8디옵터 안경 착용하고 계시고, 예, 1.3으로 표현했는데 분수 시력으로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 정도이고, 예, 정위 상태입니다. 근거리에서는 지금 한 10표를 하나, 그리고 왼쪽 눈은 2개 정도 못 본 상태이긴 한데, 가림 검사를 했더니만 한 8프리즘 정도? 예, 외 사이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한번 가볼게요. 폭주근점인 경우에는 4cm 정도 나오고요. 검역법 시행했을 때 난시가 직난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안이 시작될 때 약간의 직난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도난시죠. 도난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확연하게 도난시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각식 꼴절 검사했을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25, 9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025, 75 정도 축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가 약간 다른 축이 나오고 있네요. 아니 측정을 합니다 했더니 이 프리즘 외사이 정도 나왔고요.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에서 4 정도 나오고 있고요. 12, 24, 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리에선 지금 7 프리즘 외사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16, 24, 18 정도 나오고 있고 베이스 아웃 버전스에서는 32, 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 상대 조절, 양성 상대 조절 보니까 여기서도 약간 모자른 듯 하네요. 지금 플러스 2.25, 마이너스 1 정도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눈 건강도 괜찮고 안압, 시야 검사 다 정상이라고 했는데 한번 평가 한번 해봅시다. 근시도 변화는 거의 없는데 난시가 발견됐지요. 그리고 근거리 완전 융합 제거 사이는 정상 범위에서는 좀 많이 벗어났죠. 왜냐하면 아까 근거리 완전 융합 제거 사이가 7프리즘 외사위 정도 됐는데 이거는 모건이 제시한 정상 범위는 좀 벗어났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베이스 아웃 융합 버전스가 사위도보다 2배 더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선생님께서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증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 착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도수도 변화 필요가 없고 그냥 소프트 콘택트 렌즈 바로 착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수 필요 없고요. 소프트 렌즈 착용할 때 근데 약간 그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조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가 안정된 위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일단 드려야 콘택트 렌즈 착용을 본인이 결심할 수 있게 되고 렌즈 착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불편감이라든가 약간의 그 착용 오류가 있을 때에 그 지연되는 시간들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양성 상대 조절이 조금 낮죠. 노안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 착용할 때 더 많은 조절력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근시도가 높을수록 요구량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또 노안이 가까워지고 근시도가 높기 때문에 안경 착용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콘택트 렌즈 착용하게 되면 근거리 작업할 때 조절과 관련돼서 이 정강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조절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착용 상태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검사를 하고 나서 2주 동안 착용하고 왔을 때 독서할 때
좀 힘들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정 방법을 설명을 하고 누진다 초점 렌즈 사용했는데 원형 도수 없는 것, 원용이 플라노인 즉 0프리즘, 0디옵터인 렌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에서는 이제 누진 렌즈 또 사용을 했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안경도 착용을 했고 집에서는 장시간 독서할 때는 안경 좀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외부 활동을 할 때, 액티비티를 할 때는 콘택트 렌즈 그냥 사용을 하고 아니면 뭐 그 운동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스포츠용 고글 같은 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47 정도 되신 분인데요. 기업체 임원이십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서류 작업 많이 하십니다. 노안이 오신 분이시고요. 자전거 타기 많이 즐기십니다. 3년 전부터 안경 착용하셨고 특이사항은 없고 안경 지금 3년 전에 맞추신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 에드가 플러스 1.25 양안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75 마이너스 250에 174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3에 15축입니다. 1.0 난시가 중도 정도 이상 되시는 분인데 그 정의 상태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거리에서가 조금 낮게 나오고요. 가림 검사했더니 굿프리즘 외사위가 나옵니다. 검연법 했을 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지금 이렇게 나오시고요. 지금 자학 식구조 검사했을 때도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6 17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50에 15축 나오시고요. 잠정가입도는 지금 1.25 그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아니 측정했을 때 사이 검사 다시 했더니 이프리즘 사이 나오고요. 근데 베이스인에서는 12, 18 정도 나오고 베이스 아웃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12 정도 나오네요. 40cm에서는 9프리즘. 우리 아까 앞에서도 9프리즘 외사이 나왔죠. 이전 안경에서도. 그리고 17, 24, 12 잘 안 나오고 27, 12 정도 나옵니다. NRA, PRA 가봤더니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주시시차는 이렇게 되고요. 시험태에다가 원형하고 근형 각각 확인했습니다. 눈 건강하고요. 안압 측정, 시야 검사 다 정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보니까 양안 모두 근시도는 좀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난시도도 좀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이 좀 감소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2.25, 170에 이거는 애드 값은 그냥 플러스 1.25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마이너스 2.75였고 그리고 마이너스 2.50이었었는데 착용하고 있는 안경도 173 이렇게 되게 민감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170으로 하고 여기도 같이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착용하고 있던 예전 안경이 마이너스 2.25, 마이너스 3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낮은 상태로 같습니다. 렌즈 디자인은 이 경우도 이분이 지금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 있으면은 폴리카보네이트 해주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누진다 초점 렌즈가 사실 폴리카보네이트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폴리카보네이트 할 텐데 만약에 없으면은 그냥 누진다 초점 렌즈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원형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근용 중심으로 갈 거냐, 즉 렌즈 디자인을 소프트하게 할 거냐, 하드하게 갈 거냐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안경원에서 주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도 중요하겠고, 이분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공간,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 야외에서 사용하실 것이 먼저인지를 보고서 누진대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피검자 교육하실 때요. 선명한 시력을 위해서 좀 도수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이 비정시도의 변화는 45세 정도 전후에 약간씩 변화합니다. 즉 좀 도수가 좀 플러스 쪽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 즉
등가 구면 도수가 조금씩 변했죠. 그러니까 난시하고 근시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가입도는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원용 마이너스 도수도 감소했고 근용 도수도 마이너스 도수가 더 낮았기 때문에 근거리 시력이 더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원형 교정 도수가 원거리 시력을 더 향상시키는 상태. 황금금시의 유사 경험 시기가 이제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시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근육의 긴장성의 상태, 그리고 또 어떻게 보자면 그 초기 노안이 이제 시작되기는 했으나 약간 그 이제 근용에서 원형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들, 이런 때 약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네 가지의 사례를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때 어떤 교정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질, 어떤 디자인, 어떤 테를 권하시는 것이 좋은지 한번 좀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